어른 없는 사회. 먼저 내 발 아래 유리 조각을 줍는 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치다 타츠루입니다. 이 책은 지난 몇 년 동안 월간 우시오에 게재한 인터뷰와 칼럼 등을 엮은 것입니다. 있는 원고를 엮고 거기에 조금 가필하면 될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원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보니 보태고 싶은 내용이 끝도 없이 나와 마무리까지 거의 반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글을 쓸 당시 화제거리들이 주요 소재입니다만 그에 대한 관찰이나 분석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뒷생각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새로 쓴 글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는 가족, 지역 공동체, 교육, 소통, 사제관계 등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양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어른이 됩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옛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살려서 쓰도록 합시다. 젊은이의 성장을 지원합시다. 같은 지당한 말씀으로 되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데도 이런 당연한 것이 점점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특히 사회 시스템을 꼭대기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갈수록 비상식적으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변해야 한다. 개혁이다. 따라잡자.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나? 이런 식의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에는 모두가 파이를 두고 싸우는 중이니 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식의 차갑고 날카로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렇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라든지 앉아서 차나 한잔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처럼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천천히 지혜를 모아보자는 류의 해법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잠깐 정신 좀 차려보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시간을 두고 같이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같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급증 소유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일본인의 흥분 상태가 얼마나 병적인지 능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태도를 두고 우치다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따뜻한 사람이 됐군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전에도 변함없이 일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급증 소유자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으로 시간과 수고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나 하는 탄식이 이런 글을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저런 개혁은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다들 입술을 깨물며 반성할 일들 뿐입니다. 하지 않으면 좋을 짓만 골라서 관과 민이 합심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언제나 놀라고 절망합니다. 외교도 내정도 경제정책도 교육정책도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50년쯤 뒤에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반성하고 바로잡아 사회가 다시 순조롭게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실패를 알아채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잃어야 할까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예로부터 이어져 오던 생활의 지혜나 문화,
우리의 심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종교성이나 감수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대부분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처럼 1000년도 넘게 정성 들여 쌓아온 보이지 않는 자산을 눈앞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신념과 바꿔치기 하면서 파괴해가는 것을 저는 마음속 깊이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광기 어린 제도개혁을 구동시키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 대부분의 논객이 이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때 이대로는 더욱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동어 반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책 결정에서 정책의 적절성보다도 속도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돈을 버는 것이 유일무이한 국가 목표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이 명제의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부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국가 목표가 빠른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돈 벌기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결과 국토가 더럽혀져도 자연을 잃어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져도 사회적 약자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집회 결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누군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일본은 끝입니다 하고 단언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끝입니까? 2012년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는 리비아입니다. 카다피가 죽고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성장률에서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시에라레온입니다. 독립 이래 내전이 계속되고 국민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짧은 나라라고 안타까워하는 시에라레온이 2위입니다. 3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카르자이 정부와 탈레반 사이 내전이 시작될 것이 너무도 확실한 아프가니스탄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보여주는 높은 성장률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경제 성장론자는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인 나라, 경제지표를 볼 때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연간 0.34%, 세계 148위, 아시다시피 일본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스위스도 노르웨이도 덴마크도 일본보다 성장률은 훨씬 아래입니다. 그런 나라는 왜 끝이 아닌지 누군가 설명해 주길 바라지만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론자들은 성장이 멈추면 우리는 끝이라는 주문을 쉬지 않고 읊조립니다. 미디어도 그 주문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끝이 나지 않으려면 법인세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인건비를 어느 수준에서 묶을 수밖에 없고 원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고 경제특구를 만들지 않을 수 없고 카지노를 만들 수밖에 없고 올림픽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차근차근 현실화되어 갑니다. 성장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지금의 미디어에서는 누구도 제기하지 않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식의 집단적인 사고 정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은 현실에 대한 이 같은 깊은 절망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비해 낙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정치나 미디어나 교육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은 이상 제게서 나오는 정책적 제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분에 넘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을 때는 먼저 내 발 아래 유리조각을 주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진 대학 건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아 첫 유리조각을 주우면서 제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러 저는 그 당시 제가 정한 규칙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먼저 내 발 아래 유리조각을 줍자. 아마 어디 다른 곳에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발 아래 유리조각을 주워드는 일부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터입니다. 그 사람과 언젠가 어디에선가 만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그렇습니까? 저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치웠습니다. 하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겨운 한숨을 돌리겠지요. 그런 풍경을 상상하며 그때까지는 그 바람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우치다 타츠루